자, 15번 할 차례죠. 15번부터 쭉 보시면 몇 번까지냐? 한 22번, 뭐 20. pH 구하는 거 하나 풀어보고요. 23번까지네요. pH 구하는 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농도 그냥 막 환산하고 이러는 것들, 뭐 온도 변화나 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 노르말 농도로 바꾸는 건 몰 농도에다가 가스 곱하고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화학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고 일반 화학 때도 더 자세하게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넘어갈게요. 또 해설에 잘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그 화학도 공부할 겸 환경과학도 공부할 겸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넘어가십시오. 아마 환경공학개론에서는 이렇게 농도를 환산하고 이러는 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올 거가 아니라 뭐 화학에서는 좀 주로 나오겠지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봐보세요. 19번, 20번은 차원 물어보는 거니까, 차원 물어보는 거니까 뭐 시간의 뭐 제곱이냐, 무슨 뭐 길이의 제곱이냐, 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도 그 20번 맨 밑에 보시면 제가 그 단위 적어 놓고 차원으로 환산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면 그 뭐 압력의 단위, 밀도의 단위 이런 걸 모르면 아예 차원도 모르는 거니까 밑에 보시면서 뭐 동점선 계수가 어떻고 압력은 무슨 단위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에서는 그래도 뭐 저 pH 구하거나 이러는 거, pOH 구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좀 나올 수 있겠죠. 뭐 노르말 농도 구하고 몰 농도 이런 거 구하는 것보다 나올 확률이 더 크겠죠.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나올 확률이 그래도 큰 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이게 이번에 나왔던 거라 제가 그 모의고사 이 문제풀이 시작할 때 책이 교재가 안 나와서 처음에 같이 풀어봤어요. 중복된 거니까 22번 더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보고. pH 다 아시죠? 뭐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고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이온의 농도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혹은 마이너스를 뺀다면 로그에 이걸 분수로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지금 pH만 구하는 거니까 pH가 1, 얘 구하래. 0.1이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뭐 더 응용하자면 이 23번에 나와 있는 것이 응용하자면 pH와 pOH를 구하는 건데 얘가 14다. 그죠? 요것만 알아야, 요걸 알아야 pH, pOH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봐도 뭐 여러분들이 못 푸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노르말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지금 제가 넘어가는 것 중에 혹시 의문이 있거나 한번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 뭐 질의응답에 올리시면 제가 다시 따로 풀어드릴게요. 뭐 제가 이번에는 해설에 되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자, 봅시다. 네, 경도를 유발시키는 양이온이 아닌 것. 우리 경도도 한번 이론적인 거 조금만 살펴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지금 토양 쪽 얘기, 토양이었나? 저기 지하수 뭐 이런 거 나올 때 경도 얘기 좀 했었죠, 그죠? 그 SAR 얘기할 때 좀 했었습니다. 자, 경도는 당연히 물의 세기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센물, 단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경수, 연수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경도를 유발시키는 물질은 이가의 양이온이다. 더 좀 추가하자면 금속의 이가 양이온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금속의 이가 양이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금속의 이가 양이온을 얘기할 때 5가지 정도를 딱 명시를 하죠. 그래서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는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칼슘, 마그네슘, 경찰만 가만히 있어. 철, 망간, 스트론튬, 그죠? 이렇게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으키는 이런 경도를 나중에는 다 뭐의 형태로 환산을 해요? CaCO3 형태로 환산하죠? 3 형태로 환산해서 결과를 나타낸다. 경도뿐만이 아니라 뭐 알칼리도도 마찬가지고요. 산도 뭐 이런 것들도 다 CaCO3의 형태로 환산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도다라고 하면 우리가 HD라고 보통 표현하나? 경도? HD? 자, 경도 HD는 이가양이온에 해당되는 이가양이온은 M. 자, 이가양이온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이제 이가양이온이 농도가 있으면 얘 농도, 얘는 밀리그램 퍼 리터일 때 얘를 환산해주기 위해서 이가양이온에 해당되는 당량, 그죠? 이가양이온에 해당되는 당량 분의 모든 화학 반응은 당량 대 당량을 반응을 하니까 CaCO3 형태로 바꿔주려면 같은 당량의 CaCO3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CaCO3는 이가니까 당량으로 따지면 5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자, 요거는 뭐 일반 공문에서도 뭐 계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기사 시험에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 것 중에 경도 분석법으로 알맞은 것은 옳은 것은 그래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이온 분석법을 사용하거나 여기에 많이 나오죠. EDTA 적정법. 요걸 답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가끔 수질 기사, 뭐 산업 기사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죠. 자, 참고 이건 이제 경도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로 가경도라는 게 있어요. 가경도. 가경도를 다른 말로 유사경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경도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경도와 유사하다는 게 뭐겠어? 경도 유발시키는 거지 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진짜 경도를 일으키는 이가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소량만 들어가도 경도는 유발되고 있는 거예요. 경도가 센지 약한지의 차이인 거지 경도는 유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경도라고 하는 건 저농도에서는 경도 유발이 일어나지 않는 거를 가경도라고 얘기해요. 발생시키지 않는 거. 경도를 유발하지 않는 금속이온이라고 할까요? 금속이온. 이걸 가경도 물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나트륨. 이가양이온은 아니지만 저농도에서 경도를 유발하지 않고 고농도가 되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2가지 정도를 보통 예를 많이 들죠. 칼륨, 포타슘,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경도를 일으키는, 유사경도를 일으키는 유사경도 유발물질, 가경도 유발물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어서 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이제 경도를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연수와 경수를 구별을 하는데 당연히 경도가 높은 물을 경수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경도가 약한 걸 이제 연수라고 얘기하겠죠. 연수를 우리가 보통 경수 연수를 한 4가지 정도로 구별하죠. 연수, 약한 경수, 그 다음에 그냥 뭐 강한 경수, 아주 강한 경수.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당연히 경도의 결과학 값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별이 되겠죠. 그죠? 0에서 한 75 정도가 나오면 연수. 75에서 150 정도가 나오면 약한 경수. 그럼 150에서 뭐 몇이겠어? 300, 그죠? 300이 나오면 강한 경수. 300 이상이면
아주 강한 경수. 이거 뭐 같아요? 지금 여기부터만 요거 두 개만 보면 소음에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시작하는 게 제일 큰 거에 제일 큰 게 시작하는 거의 2배. 한 옥타브. 요것만 알면 2배씩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수, 약한 경수, 강한 경수, 아주 강한 경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2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건 진짜 기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기사 시험에서는. 뭐 여기서는 아니겠지만. 자, 25번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밖은 이제 되게 추워졌죠. 다음 주부터 훨씬 추워지는 거 알아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10몇 도씩 이렇게 온도인데 다음 주에 갑자기 4도, 5도 이래요. 온도가. 갑자기 10도 이상이 뚝 떨어진대요. 엄청 추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되게 덥네요. 등에서 땀이 계속 나네요. 말을 오랜만에 와이셔츠를 입어서 더한 것 같은데 와이셔츠 잘 안 입다가. 25번. 자, 수산화칼슘과 탄산수소칼슘은 보기와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탄산칼슘의 침전물을 형성한다. 일단 적어 볼까요? CA H2 CA HCO3 2 CaCO3 고형물 침전물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E H2 이렇게 나온대요. 이때 37g의 수산화 칼슘을 사용할 경우 생성되는 탄산칼슘의 침전물량. 탄산칼슘의 이걸 구하랍니다. 얘의 이제 침전물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수산화 칼슘을 사용할 경우에 수산화 칼슘 얘를 사용할 때 얘가 얼마큼 생성되느냐 알겠네.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큼 생성되는데 얘와 얘의 비율만 따져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비율만 따져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비율 따져봅시다. 얘가 반응식이니까 CaOH2 때 얘가 1반응할 때 얘는 2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CaCO3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비, 개수비, 몰비는 다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 형성됐을 때 1이 사용됐을 때 이만큼의 CaCO3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사용됐을 때라고 되어 있어? 37g의 수산화칼슘을 사용할 경우래요. 그러면 얘의 원래 분자량이 볼게요. 74g이라네요. 74g. 그럼 얘는 2 곱하기 CaCO3가 100이죠. 그죠? 100. 그죠? 100g. 자, 요렇게 원래 반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37g을 사용을 했대요. 37g을 사용했을 때는 얼마의 CaCO3가 형성이 되느냐.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X는 74분의 37 곱하기 2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 자, 26번. 총경도가 알칼리도보다 크네요. 그죠? 총경도가 250이고 알칼리도가 170이랍니다. 이때 비탄산 경도는 얼마인가? 총경도가 알칼리도보다 크다. 그러면 알칼리도하고 탄산 경도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거 그냥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거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Q&A에.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되게 길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더 이상의 추가 질문 없어서 이해는 되셨나 봐. 혹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컨트롤 V에서 드릴 텐데 저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책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 설명이. 이게 클 때 이게 왜 이렇게 커진다 이게 나와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거대로 그냥 머리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썼는데도 그냥 외우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이제 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데요. 이건 외우세요. 그냥 총경도가 알칼리도가 켤 때 알칼리도가 탄산경도가 같다. 근데 지금 비탄산경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총경도에서 탄산경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0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7번 같은 문제고요. 넘어가고요. 자, 28번, 29번 경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30번까지 경도 구하는 문제예요. 하나만 풀어볼게요. 하나만. 뭐가 나왔나? 29번이 나왔던 거면 빼고 28번 풀어볼게요. 28번. 29번, 30번은 다 나왔던 건데 기출됐던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28번) 이거 뭐 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 필요한 것만 적으면 되잖아. 물의 경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가 양이온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칼슘하고 마그네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CA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내는 거야. 그냥 나머지 막 쓰는 거야. 필요한 거 고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뭐. 진짜로 경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죠. 보수가 24. 자, 이럴 때 이제 경도를 구하랍니다. 이온을 함유한 물의 경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네모칸 28번이요. 네모칸에 있는 보기에 있는 거는 경도를 유발시키는 물질은 Ca하고 마그네슘밖에 없어요. Mg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거 두 개로만 이용해서 그리면 되죠. 아까 경도를 구하는 게 경도가 이가양이온을 다 곱하고 농도 미리그램 퍼 리터 다 더하고 얘를 아니지 이걸 다 더해야지. 이렇게 한 걸. 이가양이온의 가스 당량 이가양이온의 당량 분의 CaCO3로 환산한 당량. 그죠? CaCO3 당량 50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처음에 칼슘에 대한 거를 먼저 해보면 농도 20이고요. 그죠? 20 이렇게 할까요? 20 당량? 칼슘의 당량이 얼마요? 20인가요? 20분의 50 하면 될 거고요. 단위 그냥 생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4고요. 마그네슘의 당량은 몇이죠? 12인가? 12 이렇게 하면 되죠. 경도 나오겠죠. 다 CaCO3로 환산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똑같은 문제가 28번, 29번, 30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니까 한 번씩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야 한 번 풀고 뒤에 가서 또 풀고야 안 잊어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다가 혹시 이제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고 또 풀고 이럴 겁니다.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자, 31번 포르말데히드가 완전히 산화될 때 THOD와 TOC의 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THOD나 여기서 말하는 THOD, TOC 다 뭐를 나타내는 지표들이에요. 얘네들 다 유기물들 나타내는 지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기물의 지표 크기를 보자면 우리가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 얘네 말고도 뭐 TOD도 있고 COD, BOD, TOC, BOD 다 됐나? 뭐 이거 BOD를 뭐 BODU, BOD5로 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로 할게요. 당연히 BODU가 더 크겠지, BOD5보다. 여기에 그러면 요거 5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순서 뭐가 제일 클까요?
THOD가 제일 커요. THOD가 뭐예요? 이론적 산소 요구량, 그지? 이론적 산소 요구량. 그 다음에 큰 게 TOD가 큽니다. TOD는 총 산소 요구량, 총산소 요구량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COD죠. 그 다음에 BOD고요. 마지막이 이제 TOC. TOC는 유기탄소량이죠, 그죠? 탄소량.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포르말데히드가 완전히 산화된다. 그때 요거와 요거의 비례요. 자, 포르말데히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완전히 산화됐다 그랬으니까 뭐랑 만난 거겠어? 산소랑 만난 거겠지 뭐. CH2 포르말데히드 이렇게 있고 산화가 됐다. O2. 그러면 C와 H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CO2 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 개수 맞춰주면 되겠죠? C 하나. 수소 둘. 오, 성공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이대로 그대로. 자, 그러면 THOD와 TOC의 비례요. THOD와 TOC의 비례. THOD는 C의 비례입니다. 자, THOD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래요. 이론적 산소 요구량.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 THOD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얘죠, 얘. 그죠?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니까 얘. 그럼 TOC에 해당하는 건 뭐야? 총 유기탄소잖아. 총 유기탄소. 뭐 이렇게 뭐야? 저 유기물 중에서 유기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탄소만. 그러니까 얘가 포르말데히드가 유기물이라고 하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얘를 나타내는 거죠, 얘.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탄소는 12일 거고 12, 그죠? 12 대 32네, 그지? 얘가 TOC가 되는 거고 얘가 THOD가 되는 거겠죠, 그죠? 뭐 12분의 32 하면 되지 뭐. 너무 쉽죠? 그래서 2.67. 자, 다음 이제 또 알칼리도도 좀 보고 가야겠죠? 또 이제 알칼리도 계산 문제가 또 쫙 나오겠지? 그죠? 이것도 넘어가야겠네. 알칼리도는 뭐 하나 두 개밖에 없네. 이렇게. 자, 알칼리도. 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산을 중화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산 알칼리가 아니라 알칼리도, 산을 중화하는 능력, 그죠? 그래서 산이 들어가더라도 pH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돗물하고 하천수를 이렇게 예를 들었을 거예요. 하천수에는 알칼리도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수돗물에는 알칼리도가 거의 없죠. 알칼리도가 있는 물을 먹으면 막 좀 떡떠름하고 뭐 좀 그래요. 맛 없어요. 그래서 수돗물에 예를 들어 황산 한 방울 떨어뜨린다? 수돗물이 pH가 중성일 텐데 황산 한 방울 떨어뜨린다 그러면 pH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중화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같은 pH가 7인 하천수에 황산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하천수에 존재하는 알칼리도가 얘를 이제 중화시키는 거죠, 황산을. 그러면서 pH가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알칼리도가 다 소모될 때까지는 pH가 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산도는 반대인 거죠. 알칼리를 중화하는 능력이 산도.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을 보자면 대표적인 게 수산화 이온 같은 것들. 수산화 이온. 근데 뭐 수산화 이온은 솔직히 알칼리도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알칼리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알칼리도만 생각하면 알칼리도만 딱 생각하면 pH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물질일까요? 아니에요. 단계로 거치면서 얘가 pH의 변화를 시키는 물질로 변화가 돼야 pH에 영향이 끼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얘는 알칼리도를 유발시키는 물질이긴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pH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죠? 얘가 많이 들어가면 pH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산이 들어오면 얘 때문에 이렇게 중화가 되기도 하지만 산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얘가 많다 그러면 pH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긴 하지만 pH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업 공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탄산유를 더 많이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HCO3 같은 게 중탄산염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자연수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아. 자연수 중에서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것 중에 지배적이야. 그리고 뭐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써. 중탄산염을 많이 쓴다고 보통 얘기해요. 중탄산염. 그 다음에 이제 탄산염, 뭐 이런 거, 탄산이온, 그죠? 이렇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물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칼리도도 당연히 뭐 계산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알칼리도도 당연히 다 뭘로 나타내요? CaCO3로 환산해서 나타내죠, 그죠? 얘도 CaCO3로 환산해서 나타내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칼리도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봅시다. 하면서 뭐 설명, 문제를 먼저 풀고 보는 게 낫겠다. 같은 반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알칼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알칼리도가 낮은 물은 철에 대한 부식성이 강하다. 알칼리도가 낮다라고 하면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부식이 잘 되겠죠. 그죠? 알칼리도가 부족할 때 소속해나 소도액 같은 약재를 첨가해 보충한다. 맞고요. 자연수 중의 알칼리도 주로 중탄산염의 형태를 이룬다. 얘기했죠? 3번도 맞고요. 중탄산염이 많이 함유됐다. 얘를 가열한다. 그럼 pH는 낮아진다. 아니죠. 가열한다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즉 얘가 잘 용해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얘가 잘 용해되면 오히려 올라가겠지. 알칼리도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4번이 잘못됐고요. 자, 알칼리도가 이제 근데 알칼리도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이론으로 배울 때는 솔직히 일반 대학 교재도 그렇고 기사책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양이 되게 작죠. 알칼리도 부분이 되게 작아요, 그죠? 근데 실제 연구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반응기를 돌리고 뭐 이럴 때는 알칼리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미생물들이 pH에 되게 민감하잖아. pH가 조금만 낮아지거나 조금만 올라가면 금방 사멸하고 이러거든. 뭐 문제 막 책이나 이런 데는 무슨 뭐 pH에도 뭐 적응력이 뛰어나다느니 뭐 어떤 그런 어떤 미생물은 pH 적응력이 뛰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지만 잘 죽어. 잘 죽는다고. 그래서 알칼리도를 되게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이 pH가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반응조를 잘 돌릴 수가 있어요. 연구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딱 이제 봐야 되는데 실험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실험이 잘못됐나 잘 됐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관성들이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때 연관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알칼리도예요. 질소랑도 그렇고 이 pH랑도 그렇고 등등. 그렇고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이론으로 배울 때야 알칼리도 양이 그게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연구사들 이제 연구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알칼리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되게 중요한 그 항목이에요. 인자예요. 자, 알칼리도가 위생상에 무슨 큰 영향을 줄까요? 얘는 뭐 위생상 문제는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뭐 위생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위생상에 문제는 뭐 거의 없는데 쓴맛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알칼리도가 많이 추가된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알칼리도가 낮은 물 당연히 완충 능력이 작죠. 여기서 말하는 완충 능력은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겠죠, 그죠? 그게 당연히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에 대한 부식성이 약하다고 표현해. 철에 대한 부식성이 높다. 부식성이 높아지는 거죠. 철 때문에 나타나는 부식성이. 자, 그 다음에 알칼리도가 높은 물이 관에 계속 흐른다. 관에 계속 흐른다 그러면 관내에 스케일이 형성된다. 근데 솔직히 알칼리도가 높은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내 스케일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일보다는 슬라임이 더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잠깐만 다시 얘기를 하면 경도가 탄산 경도하고 비탄산 경도가 이렇게 있었고 요 얘기를 안 했는데 탄산 경도가 일시 경도잖아요. 그죠? 얘가 영구 경도고 일시 경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론 때. 경도 유발 물질에다가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섞여지면 일시 경도가 나타나고, 그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영구 경도는 경도 유발 물질에 산도 유발 물질이 합쳐지면, 그죠? 그럼 영구 경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일시 경도가 굉장히 많다. 일시 경도가 많다라고 하면 관내에 생기는 건 슬라임이라고 하는 거. 물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물때. 그러니까 막 빡빡빡 문지르거나 가열하거나 뭐 뜨거운 물 붓거나 이러면 없어지는 거. 그 우리가 막 세수하는 세면대가 청소 오래 안 하면 이렇게 끈적하게 끼는 거 그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영구 경도는 스케일이라고 했죠. 스케일 형성되는 거. 그래서 막 딱딱하게 완성 콘크리트 같이 굳어버리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빨에 끼는 걸로 보면 플러그, 치석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실질적으로 알칼리도가 높다 그러면 경도 유발 물질과 만나서 슬라임을 형성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얘네들도 양이 많아지고 굳으면 이렇게 스케일화 되겠죠. 그냥 스케일화 되겠죠.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쓴 겁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자, 그리고 또 하나, 얘 높은 물은 무기탄소가 축적될 수 있다. 알칼리도가 높은 물은 무기탄소를 축적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저쪽에 큰 영향을 준다. 자,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이제 알칼리도가 물속에 많이 녹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생물에 뭐 미생물이나 수중생물이라고 할게요. 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얘를 pH하고 연관시켜야 되겠죠? 수중생물이라는 게 pH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pH를 적당히 조절해서 완충작용을 해줌으로써 성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33번 넘어가고요. 34번 이거 뭐 총경도가 알칼리도보다 클 때 작을 때 요거니까 밑에 해설 외우시라고 했어요. 같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알칼리도 문제가 여기 안 냈네? 뒤쪽에 나오나 보구나. 자, 글루코스. 이런 것들은 35번. 35번 같은 문제는 기사 시험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거 뭐 COD 값을 물어보는 거, BOD 값을 물어보는 이 반응식에서 BOD 값을 구하라, COD를 구하라. 똑같은 거 구하라는 거잖아. THOD를 구하라. 다 똑같은 거 구하라는 거죠. 말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글루코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글루코스가 나왔고 이론적 COD 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산소 값을 얘를 산화할 때 들어간 산소량을 구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반응식 세워주셔야 돼요. 산화, 뭐 연소 이런 말 나오면 연소, 뭐 산화, 뭐 COD 이런 말 나오면 BOD 이런 말 나오면 다 반응식 세워주시면 되고 C와 H로 구성되었으니까 당연히
CO2와 물로 이렇게 나올 거고 C가 6개, H 12개, 여기 6개. 그러면 18개, 얘가 6 이렇게 하면 되겠네. 666이네, 666.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얘가 글루코스가 어디야? 35번. 180이죠? 180 맞죠? 그죠? 자, 180g이 반응할 때 6 곱하기 32만큼 쓰였네. 그지? 6 곱하기 32g만큼 쓰였어요. 그러면 글루코스가 300ppm일 때, 300ppm, 300mg per L일 때 얼마만큼의 산소가 들어가느냐. 얘가 COD잖아요. 그죠? 얘도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6번. 요거 이제 그 반응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반응 속도 물어보는 문제도 올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는 막 괜히 문제도 이만큼 길었는데 그냥 그 결과식만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으면 그냥 내용을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봐요. 자, 반응 속도가 일단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응이 영차 반응이죠. 그죠? 영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우리가 환경에서 화학에서 반응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거의 2차 반응까지만 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차 반응.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오늘 뭐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제가 이론 때 이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반응 속도. 그 1차 반응식이 결과, 0차 반응의 결과, 1차 반응의 결과, 그 다음에 2차 반응의 결과식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1차 반응과 2차 반응 같은 것들의 어떤 그래프의 형태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근데 이제 원래 2차 반응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곡선이 나올 거고, 근데 과학이나 공학하는 사람들이 이 곡선을 곡선으로 나타냅니까? 그대로 나타냅니까? 직선으로 바꾸잖아. 로그 취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로그가 취해져 있다. 뭐 이러면 이게 2차 반응이나 뭐 곡선이었구나. 그러면 얘가 2차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추측, 그 정도의 확신, 이 정도를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올해 나왔던 반응 속도 관련된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반응 속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위 시간당 생성물 또는 반응물, 그죠? 반응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반응물의 농도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반응 속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위 시간당 반응물의 농도 혹은 생성물의 농도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반응물이 점점 준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반응물의 농도가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K, C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반응 속도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요 C 생성물 여기에 0이 들어가면 0차 반응, 1이 들어가면 1차 반응, 2가 들어가면 2차 반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0차 반응. 0차 반응. 자,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무관한 거. 무관한 거.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마이너스 dt분의 dc 이퀄 k c에 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제로승은 뭐예요? 얘는 1이죠. 1. 그죠? 1. 그러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c는 k가 될 거고 k. 그쵸? 그쵸?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dt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시간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dc분의 이퀄 아니다. 마이너스까지 같이 넘길게요. dc 이퀄 마이너스 k의 dt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분된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적분을 하려고 하나를 미분된 거를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농도대로, 농도별로. 얘는 시간에 해당돼서 적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0에서부터 T시간까지 농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고. 마이너스 K는 상수니까 제로부터 T시간 동안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여기 원래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니까 1을 적분을 하면 그냥 C겠죠, C. C0분의 CT 이퀄 마이너스 K에 얘도 1이니까 그냥 T겠죠, T. 그죠? T 0에서부터 T. 그러면 CT 마이너스 C0. 적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적분, 미분 다 모르거든요. 요것만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요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CT 마이너스 C0 이퀄 마이너스 K에 T 마이너스 0. 그죠? 뭐 이렇게 겹쳐지네. 그죠? 이렇게. 얘가 0차 반응.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차 반응이죠. 1차 반응. 자, 1차 반응은 반응 속도가 반응물 농도에 비례하는 게 이제 1차 반응이라고 보면 되고, 뭐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dt분의 dc 이퀄 k d kc의 1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승.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항을 시켜볼게요. 농도는 농도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자, 그러면 C분의 DC 이퀄 마이너스 K의 DT 이렇게 옮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도 이제 적분을 한다. 그러면 C0에서부터 CT까지 갈 때 C분의 1을 적분해주면 되겠네. 맞죠? 아니야? 맞아? 맞지? 얘는 마이너스 K에 똑같고 0에서부터 T까지 갈 때 DT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고. 자, 잠깐만 잊어버린 거 없나? 자, C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LNC가 되죠. LNC. 그죠? LNC. C0에 CT. 얘는 똑같고. 그러면 ln T-ln C0 이퀄 마이너스 K의 T. 그렇죠? 그럼 얘를 ln C0분의 CT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1차 반응의 반응 속도식. 자, 다음에 2차 반응. 2차 반응 똑같죠? 예, 2차 반응은 반응물 속도가 반응물 농도 제곱에 되게 귀찮아서 이렇게 하고 있죠. 반응물 농도 제곱에 비례하는.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제곱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제곱이 들어가면 될 거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농도는 농도별로, 이제 시간은 시간별로 옮겨주면 C 제곱분의 DC 이퀄 마이너스 K dt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 C 제곱분의 1을 또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지. 얘는 또 이제 시간을 적분을 해주면 되고, C 제곱분의 1은 어떻게 적분이 돼요? 마이너스 C분의 1 이렇게 적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C 제로분의 CT 이렇게 갈 수 있고, C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C분의 1로 적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에 또 마찬가지 T는 0에서부터 T 이렇게 격분이 되고, 그러면 C 대신에 CT 마이너스 C0 이렇게 넣으면 되고, 얘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CT분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C 제로분의 1 이퀄 마이너스 K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 하면 C 제로분의 1 이거 플러스니까 앞으로 갈 수 있고 마이너스 CT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T. 아니면 얘를 옮기고 얘를 여기를 마이너스를 없애주든가. 뭐 이건 알아서 그죠? 자, 얘가 이제 2차 반응의 식입니다. 지금 적분한 거 몰라도 돼요. 그죠? 적분을 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제가 적분을 요거밖에 못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0차 반응의 반응 속도다. 반응 속도 식이다. 0차 반응. 1차 반응은 얘다. 1차 반응의 반응 속도식. 2차 반응 얘. 2차 반응의 반응 속도식. 이번에 문제에 나왔던 게 요 식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반응 아마 이걸 거예요. 1차 반응이 나왔나? 제가 기억나기엔 이거예요. 2차 반응. 근데 그게 이제 식이 약간 변형돼서 나왔을 뿐이지 이걸 이제 다시 돌리면 2차 반응에 대한 게 답이었나? 2차 반응이? 잘못된 거 찾는 게? 아무튼 그랬어요. 반응 속도식이 나와서요. 자, 나는 근데 다 못 외우겠다. 나는 다른 거 더 외울란다. 라고 하시는 분은 최소한 1차 반응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가장 활발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차 반응이니까 비례하는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조식이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식을 응용해서 이렇게 제가 솔직히 응용해서 뭘 말씀을 못 드려요. 응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응용을 해.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응용되는 설명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6번은 정답은 1번이에요. 자, 37번이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그 식이고요. 저 계산 문제고요. 나왔었죠, 그죠? 출제된 적이 있죠. 0차 반응을 할 때라고 딱 나와 있어요. 반응 속도 상수 K 값 주어졌고요. 그죠? 암모니아가 90%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자, 90%가 반응한대요. 그럼 그냥 초기 농도가 지금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90%가 반응했을 때 후의 농도가 몇이 되는 거예요? 10 되는 거예요. 10. 그대로 놓치면 여기다. 여기다 집으면 되죠. 여기가 100, 여기가 10이겠네. 그죠? 10. 여기 이제 상수 나왔고. 그렇게만 하면 9가 나온다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8번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